그런 분들이 보면은 들림코인 경우도 있는데요. 의외로 용코인 분들이 많아요. 사진처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면에서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죠. 퍼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콧볼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측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흉터가 정면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흉터가 좀 보이는 부분 때문에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콧구멍이 좀 퍼져 보이니까 콧볼 축소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콧망울이 작으시죠. 코 전체 넓이에서 콧망울이 이렇게 작으신 분이 퍼져 보이거나 콧구멍이 보인다고 콧볼 축소를 그냥 확 해버리면요, 콧망울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코에서 밸런스가 깨지고요. 그러면 이제 모양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복코가 더 심해 보일 수 있죠.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코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데 코를 높이려고 해도 콧망울이 작아서 코가 높아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심플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교정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나 수술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콧구멍이 보인다고 해서 줄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셔서 정확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이제 콧구멍이 넓은 분들은 내측으로 하셔서 콧구멍의 너비를 줄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측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흉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게 되고요. 근데 콧구멍이 크지는 않으세요. 근데 뭔가 콧망울이 퍼져 있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은 외측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흉터는 콧망울의 바깥쪽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줄일 거냐, 어느 부위를 개선시킬 거냐에 따라서 내측으로 할 것인지 외측으로 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물론 흉터의 위치도 달라지죠. 특히 콧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내측을 하다 보면 오히려 콧구멍이 너무 작아지거나 변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측은 더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내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사람들이 수술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나서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수술이 중요한 만큼 치료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환자분과 의료진 모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나 연골 이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증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수술 다음 날은 무조건 꼭 오셔야 됩니다. 수술 다음 날은 주로 이제 확인하는 것은 피가 보이는지를 보는 거죠. 아무리 지혈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술 다음 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3일차에 오시는 경우에는 대개는 드레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안도 부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코도 많이 막히게 되고 또 추가적인 출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으시거나 또는 집이 너무 머신 경우에는 이제 3일차에는 내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첫날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일주일째는 실밥을 뽑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술 후에 염증이 5일에서 7일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염증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차 수술한 다음 날과 7일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꼭 반드시 오셔서 체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신 분들을 수술 첫날, 3일차, 일주일째 오실 때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